자,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애플 WWDC. 자, 애플이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정확히도 말하면 내일 새벽이 되겠죠, 개최를 합니다. 최대 관심사는 AI 지각생 애플이 늦은 만큼 한 방을 들고 나올 것이냐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사님? 예, 지금 전 세계가 애플의 WWDC라는 전 세계 개발자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한 2주 동안은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젠슨 황이 AI 반도체를 가지고 대만 등을 누비면서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아주 폭풍 질주를 했고요. 네. 그 바람에 나스닥 지수도 많이 올랐더랬습니다. 세계 경제가 아직도 불확실한 속에서도 바로 AI 반도체 돌풍 때문에 주가는 선지팽이 돼서 상당히 많이 오르는 이런 장세를 연출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엔비디아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에 주목받는 시간이 일단 이 애플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팀 쿡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지 시간 그러니까 6월 10일 아침 10시부터 애플이 WWDC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그 태평양 시각은 우리나라하고 15시간 정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요게 새벽 한 1시 정도, 새벽 1시에 팀 쿡이 나오고 또 이어서 이 애플의 유명한 이 포탈 어드레스 오브 유니온이라는 연두교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연두교서라는 것은 백악관이 한 해 첫 올해의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 대통령이 내놓는 것인데요. 애플의 연두교수, 이거는 플랫폼 유니온, 스테이트 유니온이라고 그래서요. 이 IT 산업의 최강자를 자임하는 애플이 올해 애플의 이 아이폰 기술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전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AI에 상당히 늦었는데 애플이 이번에 그 역전을 하기 위해서 비장의 수를 내놓지 않을 것인가. 이 대목이 팀 쿡의 키노트 스피치에도 상당히 강조될 수가 있는데 사실 키노트 스피치라는 것은 의례적인 좀 정치적인 수사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알맹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키노트 스피치에 이어서 진행되는 플랫폼 연두교수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기술이 나오는데 애플이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느냐 또 혁신적인 회사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 앞으로의 AI 투자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런 일단 관전의 포인트인데요. 애플이 이번에도 AI 쪽에서 별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별다른 어떤 주목거리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애플은 상당히 AI 시대에 낙오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 그런 공포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어떤 계획을 발표하느냐 주목이 되고요. 또 AI를 떠나서도 자 애플은 이제 이번에 WWDC 닷새간 회의를 이어가는데요. 원래 이 WWDC의 뿌리는 198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1983년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 베이직이라는 것을 발표할 때 네. 그때 사실은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이제 연 것이거든요. 네. 그때 관련 있는 모든 기술자들 다 모여라 해서 스티브 잡스가
직접 얘기를 하는, 그래도 이제 1997년에 와서는 이게 뭐 모든 전 세계 개발자 회의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 1983년부터 따진다고 하면 무려 41년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저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세계 IT 산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특히 애플은 둘째 날부터 이 애플의 모든 기술진이 그 개발자들의 질문에 직접 1대1로 답을 해주는 그런 세션도 갖고 또 분야별 모임 뭐 등등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AI뿐만이 아니라 애플이 주도하는 지금 IT 산업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행사다. 네. 그런 면에서 애플의 AI 계획과 함께 애플이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도 닷새간 이어지는 이 행사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놓쳐서는 안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용 역주행. 금요일 발표된 미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는 시장 예상을 크게 엇나갔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상당히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앞서 나온 지표들은 고용시장 둔화세를 보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박사님? 예,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지수가 다양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발표가 되는데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비농업 신규 일자리 이것을 이제 흔히 이 고용 인롤먼트 시츄에이션 리포트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보고서들은 사실은 이 고용 보고서보다는 좀 지역적인 어떤 특정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례를 보더라도 ADP 보고서라든지 졸트 보고서가 미국의 고용 상황 보고서 지금 그래픽에 보고 계시는 이거와는 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었더랬어요. 네. 어쨌든 이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보면 신규 고용이 4월 달에 16만이었고 뉴욕 증시 예상치도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게 아주 훌쩍 높아져서 27만.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 한 1년치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겁니다. 자, 그보다도 더 쇼킹한 것은 평균 임금 상승률. 이게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지수가 바로 임금 상승인데 임금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4.1%. 이 상황만 놓고 볼 때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네. 자, 실업률은 3.9에서 4.0%. 실업률은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떨려난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쌓아둔 돈으로 다시 재취업하지 않을래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조금 실업률이 이런 고용 지표를 조금 불안하게 하는, 그러나 4.0%라는 이 실업률요. 뭐 일각에서는 처음으로 4% 돌파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다수가 보는 미국의 실업률은 4.5% 이하는 완전 실업률이어서 3.9나 4.0이나 도진 객인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5월 달 고용 상황 보고서만 놓고 볼 때는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FOMC를 회의를 눈앞에 두고 고용 보고서가 뜨겁게 나오는 바람에 금리 인하 기대가 아주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네. JP 모건 같은 데서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는데 이거 포기해버리고 11월 달로 연기해버렸고 네. CT는 9월 달로 연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당초보다도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씩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FOMC 회의도 놓쳐서는 안 될 이벤트입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멕시코 빨간불. 자,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지금 전국이 경랑 속으로 좀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 정치인들이 연이어서 지금 피살되면서
증시 또 화폐 가치 계속해서 폭락하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마초의 나라, 수컷들만 뛰는 네. 세상이라 해서 마초의 나라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나라의 여성 대통령, 또 여성이 삼부 요인을 완전히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것도 멕시코 역사에서 굉장히 주목할 대목인데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남자냐 여자냐 하는 이거보다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게 새로 출범하는 이 대통령이나 그 삼부 요인 또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성향일 텐데요. 그 대부분이 지금 좌파 일색으로 아주 강경 좌파로 지금 꾸려지고 있고 네. 또 밤사이에 나온 지금 의회 투표 결과를 보면 하원은 개헌을 할 수 있는 선도 훌쩍 넘어선 3분의 2 이상으로 지금 좌파 집권 연합이 압승을 했습니다. 네. 상원도 개헌하는데 몇 석 정도만 부족한 한두 사람의 지금 동조자만 찾으면 개헌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좌파 집권 연합이 개헌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멕시코 경제에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해서 페소화가 연일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에게도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멕시코는 미국 바로 옆에 있지만 인건비가 싸다고 그래서 미국이 많은 그 네이버 오프쇼라고 해서 옆에 있는 나라에게 많은 메리트를 주어 왔었는데 이게 좌파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 그 메리트가 일거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 이 미국 진출의 메리트를 노리고 멕시코로 진출했던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대목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사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 금융 위기가 겹쳤을 경우에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후폭풍이 올 때 선진국보다는 멕시코가 연이어서 그러니까 역사상 2번이나 IMF 상황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도 멕시코 경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는 상황이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탄 실크로드.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7개월 만에 해외 순방길에 나섭니다. 목적지는 탄으로 끝나는 국가 3곳, 중앙아시아에 있는 3곳인데요. 이른바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테마입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박사님? 예, 탄 국가라고 있어요. 이게 중앙아시아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지역이고 과거 고대 중국의 바로 실크로드의 핵심 지역입니다. 네. 이 투르크만스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등 해서 이 지역에서 과거에는 이게 소련 연방에 잠시 붙어 있었던 지역인데 그 후로 독립을 해서 지금 영향력을 키워가는 나라들입니다. 인구가 많고 국토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특히 천연 자원이 엄청나게 있는 나라들인데요. 네. 자원 외교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게 용산의 발표입니다. 특히 이 스탄으로 끝나는 5개 나라가 있는데 이번에 3나라를 갑니다만은 5개 나라와 한국, 스탄 공화국 간의 중앙아시아 간의 연쇄 정상회담도 개설을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그 외교적 목표를 갖고 있고요. 특히 자원 쪽에서 리튬을 비롯한 희귀 자원 이런 분에서 또 우리 경제에 지평을 넓히겠다는 그런 어떤 담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 이번 구상인데요. 네. 특히 저 지역은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고려인들, 그러니까 그 일본의 나라를 뺏긴 직후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러시아로 넘어갔는데 그 강제 이주 당해서 간 지역도 바로 저 탄 공화국들입니다. 예, 한국에 뿌리가 있는 나라들이죠. 네. 또 외교적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미수금 폭탄. 지난주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전산 오류 사고가 있었는데요.
시세가 잘못 표시가 됐는데 이걸 국내 서약개미들이 모르고 주문을 넣었다가 지금 미수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거 보상을 받을 수는 있는지 또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첨단 AI 시대에 참으로 원시적이고 한심한 사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자, 지금 문제의 발단은 물론 뉴욕 증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전산에 오류가 생겨서 워런 버핏이 꾸려가는 버크셔 해스웨이 주가가 거의 99% 폭락을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권사들이에요. 한국의 서학개미들이 한국 정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는데 여기에 주가가 싼 거를 보고 당연히 매수 주문을 내는 것은 아주 기본 투자 전략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서는 전산 오류가 나니까 매매를 중단시켰단 말이죠. 네. 매매를 중단시켰으면 한국 정권사, 대표적으로 키움 정권 같은 데인데요. 여기서도 같이 중단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게 중단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권사들은 이게 매매가 중단됐다는 걸 알 길이 없었고 주가가 99% 떨어져 있다라는 상황만 알 수 있는 그래서 매수 주문을 냈어요. 그런데 네. 뉴욕에서는 전산이 중단돼 있으니까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정상화되고 난 이후에 정상화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 정상가로 돌아왔거든요. 다시 99배가 뛰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미리 가격이 낮았을 때 주문한 거기에 대해서 키움 정권 등에서는 이것을 미수 매매로 처리해서 그러니까 그 99배 이상의 금액은 돈이 부족하니까 마치 정권사가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해서 미수 거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미수금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보상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전산 오류가 생길 수 있느냐.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정권사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가가 아니라 시장가로 주문을 넣은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시장가로 넣었으면 어차피 매수 체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가로 집어넣는데 그게 전산 거래가 다시 재개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아무런 그 한국의 키움 정권 등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네. 정상가로 올라가니까 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금액을 키움 정권의 마음대로 돈을 융자해줘가지고 거래를 성사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 대출받은 꼴이 돼버린 거네요. 돈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뉴스 키워드 잘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애플 WWDC, 고용 역주행, 멕시코 빨간불, 탄탄탄 실크로드 그리고 미수금 폭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